우리 신청 보내줄 때에 꼭 완모하고 싶어요. 꿈은 이번 생에서는 접어야 될 것 같으네요. 그 정도예요? 완모를 접어야 돼, 완모. 모유 300 먹인 거를 몇 번 나눠 먹였다. 14번 나눠 먹였으면 10번만 나눠 먹여도 한 번에 5분 동안 빨다가 잠들어 버려요. 그러면 한 입에 5ml 먹다가 10ml 먹다가 어떤 때는 20ml 먹다가 그랬기 때문에 300ml 하루 종일 먹는 거를 14번 나눠 먹였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또 모유수유 너무 집착하긴 하는데 이제 제가 조리원 있을 때는 뚝뚝 떨어질 정도로 항상 엄청 젖어 있었거든요. 많이 나와서. 근데 지금은 좀 현저히 줄어든 느낌이 제가 들어요. 다시 늘 수 있을까요? 될 것 같아요. 되긴 하지만 내가 내 유방이 그만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자, 유나님 같은 경우에는 수유 횟수가 모유 수유랑 분유 수유랑 아주 횟수가 많은데 매일 분유 보충량이 330, 어떨 때는 400대, 360, 290, 적게 먹었을 때는 200, 470, 많이 먹을 때 470까지 모유 수유랑 분유 수유랑 혼합하고 계시는데 모유 양은 적질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분유 들어가는 양만큼은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자, 모유 지금 한번 세어볼까요? 몇 번 수유했나? 5번. 이거는 의미가 없는 게 더 있어요. 더 있는데 뭐 못 적은 거예요. 거의 깨어있는 시간 계속 물었다고. 네. 자, 이렇게 여기 적혀있는 것만도 10번인데 더 있다고 합니다. 더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루 종일 전 물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유나님이 너무 힘들었다. 만약에 10번에서 한 14번까지 직접 수유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얼마인지를 알 수가 없죠. 그죠? 그런데 분유 수유는 하면 얼마 먹었는지 눈에 보이잖아요. 지금 유나가 지금 지난 월요일이란 말이에요. 그럼 지난 월요일 날 4.8kg였다. 오늘은 5kg였는데 4.8kg였다. 그러면 4.8kg의 체중에 꼭 필요한 양이 얼마일까요? 총량이요? 총량이요. 총량부터 알아야지. 한 800 정도가 필요해요. 못해도 750. 하루 종일 총량. 하루 종일 필요한 총량이 800인데 그러면 500을 분유로 먹였다? 그러면 내가 14번 먹여도 모유는 얼마 먹인 거예요? 300? 그렇지. 300ml를 14번 나눠 먹여야 돼요. 그러니까 500은 몇 번 나눠 먹이셨나? 5번 먹였네. 100씩 5번 먹인 거잖아요. 그죠? 500은. 그런데 모유는 300 먹이면서 300 먹였다고 추정이 돼요. 왜냐하면 체중이 잘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먹은 결과로 체중이 하루에 몇 그램 늘어야 돼요. 하루에 꼭 이거는 필수. 하루에 얼마 늘어야 된다. 자, 기록의 의미를 알면 기록된 결과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 우리 아기의 이렇게 아주 사소한 평범한 일상들을 다 적었는데 그게 어떤 의미를 나타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의미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안다는 것 자체가 체중 증가예요. 밥을 먹이는 것을 기록했잖아요. 그러면 밥의 양으로 인해서 아기는 체중이 느는 거니까 자, 태어나서 100일까지는 하루에 꼭 30에서 40g은 꼭 늘어야 되죠. 우리 아기가 오늘 44일 되었어요. 44일 동안 체중이 얼마 늘었어요? 3.35에서 5kg니까 한 1700g 늘었다고 쳐요. 자, 그러면 44일 동안 1700g 늘었어요. 나누기 44를 했더니 하루에 38g 늘었네요. 그죠?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잘 크고. 네, 좋은 결과가 만들어졌네요. 하루에 30g에서 40g 정도 크면 되는데 40g 가까이로 오면 더 좋죠. 그죠? 결론적으로 결과는 아주 훌륭해요. 그런데 모유 더하기 분유를 해서 합쳐서 한 800 먹인 결과가 되었는데 모유 300 먹인 거를 몇 번 나눠 먹였다. 14번 나눠 먹였으면 10번만 나눠 먹여도 한 번에 5분 동안 빨다가 잠들어 버려요. 그러면 한 입에 5ml 먹다가 10ml 먹다가 어떤 때는 20ml 먹다가 그랬기 때문에 300ml 하루 종일 먹는 거를 14번 나눠 먹였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제나가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겠죠. 당연히 안 들겠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한 번에 모아서 먹여야 된다. 배고픈가? 해서 젖을 물렸지만 배고픈 거 맞는데 포만감 있게 수유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울고 보채고 계속 하루 종일 안고 있어야 되고 하루 종일 안고 있어도 제나는 만족했다 못했다? 못했죠. 못했다.
아기한테 포만감 있는 수유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수유 횟수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좀 줄이고 포만감 있게. 그렇죠, 그렇죠. 이제 기록이 어떤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지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건 매 수유시마다 배부르게 먹여야 된다. 그죠? 네. 배부르게 먹이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또 모유수유 너무 집착하긴 하는데 이제 제가 조리원 있을 때는 뚝뚝 떨어질 정도로 항상 엄청 젖어 있었거든요. 많이 나와서. 조련에 있을 때는 우리 아기가 체중이 얼마였어요? 3.85에 나왔으니까. 3.8이면 얼마 먹었을까요? 매번 80 먹었어요. 매번 80이면 한 600 전후해요. 네. 하루 총량? 600 정도 나오는 거는 그때 그는 쉬웠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아기가 커가면서 모유수유는 아기가 커가면서 필요한 수유 요구량을 엄마 유방에서 다 채워줘야 돼요. 그러니까 아기가 조련에 있을 때 500, 600 먹을 때는 그만큼의 양은 되었는데 지금은 그 시간에 머물러 있는 거 아니고 몸무게 5kg까지 왔고 이제 지금 현재는 1회 수유량은 한 100에서 120 정도가 되었고 하루에 7번, 8번은 수유하는 시기가 왔으니까 아기가 굉장히 빨리 크고 성장 속도 빠른 아기라면은 남들 애기 700 먹을 때 우리 애기는 800 먹어야 돼요. 그러면 성장 속도가 그만큼 빠른 건데 그만큼 내 유방에서 모유 생산량도 빨리 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이제 그때는 그 정도로 계속 이제 그게 되게 많았던 것 같거든요. 저가 느낄 때도. 그때는 남았을 수도 있어요. 네. 오히려. 근데 지금은 좀 현재 줄어든 느낌이 제가 들어요. 그때보다. 이제 다시 늘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유방에 저 채워진 느낌만으로는 알 수가 없고 왜냐하면 그때는 젖이 채워져도 아기가 다 빨아먹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늘 유방의 뿌리에는 뭔가가 잔유가 남아 있어서 다 빠지는 느낌이 아니라 늘 뭔가가 남아있는 잔유가 남아있는 느낌. 그래서 계속 그게 젖이 많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기가 커가면서 다 빨아먹어버리고 유축기로 짰을 때도 시원하게 다 나오기 때문에 뿔에 남아있는 느낌 별로 없어요. 유방 안쪽에 그런 느낌이 없으니까 이제 유방이 말랑말랑해지는 거예요. 실제로 전량이 늘었다 줄었다 고무줄 같아요. 아, 그래요?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하고 줄었다가 또 올라가기도 하고 올랐다고 또 내려가기도 하고. 이제 이거는 엄마들의 수유와 엄마들의 이제 식사와 피로와 엄마들의 컨디션, 잠 못 자고 또 못 먹고 육아 스트레스 이런 것도 영향을 주고 잘 먹고 잘 자고 식사량 충분하면 이런 것도 다 모여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살아있는 몸이다 보니까 이제 이런 영향을 다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밤 사이에 아침밥을 한 번만 안 먹어도 확 줄어든 느낌, 몸에 탈수가 오니까 줄어든 느낌이 들었다가 또 저녁을 많이 먹었더니 또 많이 나왔다가 계속 굴곡이 많아요. 아, 그렇구나. 줄었다 늘었다 이렇게 네, 하는구나. 늘었다 줄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유 수유는 이게 정말 인내가 많이 좀 필요한 거다. 많이 먹이려고 해서 또 안 나온다고 하면 또 자주 먹여야 되고 그러다 보면 모을 수가 없고 모으지 못하다 보니까 더 자주 먹여야 되고 이게 반복되는 거죠. 이제 충분히 한 번에 먹이고 모유수유 완전 모유수유 하고 싶으면 제가 800에서 850 만들어내고 도전. 네, 도전. 그게 되나요? 되기도 될 것 해요? 같아요. 아, 그래요?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되긴 하지만 이게 이제 완전 모유 수유가 목표가 되어서 내가 내 유방이 그만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정말 온전히 내가 완모해서 내 모유로만 우리 아기한테 식량을 대고 있는 건데 이제 어떤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아팠다든지 약을 먹어야 된다든지 갑자기 엄마들 외출이라든지 이럴 때에 아기들이 분유병을 안 빨아버리면 엄마 젖만 먹는 아기들은 분유병을 잘 안 빨아요. 그러니까 아기도 그렇게 엄마 젖이냐 분유로 둘 중에 하나로 선택하는 시기가 와요. 거의 그게 결국은 한 2달 정도 되었을 때에 시기가 오는데 그러니까 아기가 나는 젖만 먹을 거예요. 젖이 많거나 적거나 상관없어요. 그건 아기가 선택인 거예요. 엄마가 완모하고 싶다에 뿐만 아니라 아기도 선택을 할 수 있는 선택의 권리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아기들도 젖만 먹을 거예요. 아니면 분유만 먹을 거예요. 선택하게 되는데 젖만 먹다가 이제 분유를 거부해버리면 그것도 곤란하다는 거지. 왜냐하면 내가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딱 한 가지로만 식량을 대고 있다라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이제 그러면 이제 분유병 안 빨아버리면 그때부터는 엄마들이 더 많이 힘들어질 수도 있고 가급적이면 꼭 완모보다는 그래도 아기가 빨아주기만 하면 분유병을 한두 번이라도 이어나가면 좋죠. 그런데 이렇게 이어나갈 수 있는 것도 또 조건이 있어요. 아기가 아무 우유병이나 잘 빨지 않아요. 가급적이면 엄마 유두처럼 꿀꺽 빨고 삼키고 숨쉼 조절이 삼킴 조절, 호흡 조절이 분유병으로도 쉬워야 돼요. 분유병 수유할 때마다 분비 속도가 너무 빠르다든지 아니면은 계속 우유병 빨 때는 혀 차는 소리가 계속 난다든지 제나 같은 경우에는 분비 속도가 조금만 빨라지면 숨 쉬는 게 힘들어져요. 이렇게 비강 소리가 많이 나는 애기라서 그래서 숨 쉬는 게 힘들어지면 또 분유병을 거부해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모유 수유랑 분유 수유랑 둘 다 편하면 아기들이 둘 다 경계 없이 왔다 갔다를 쉽게 하는데 그러니까 모유 수유는 쉬운데 분유 수유가 어렵다 그러면 분유 수유를 좀 더 빨리 거부해 버려요. 이제 아기들이 그걸 똑같이 맞춰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한쪽으로는 거의 다가 이제 아기들이 정리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가급적이면 아기한테 맞춰 나가는 게 쉽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기가 제가 집착하지 말고. 그렇죠. 집착이라는 거는 결국은 무엇을 위해서 꼭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결국은 아기가 잘 먹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젖이 300만 나와도 나는 완모할 거야 이렇게 고집 부리는 거랑 똑같거든요. 모유 나오는 상황이 모두 다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기가 체중이 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수유량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꼭 아기들은 생후 100일까지가 제일 빨리 크는 시간이라 이 100일까지의 성장을 제껴버리고 완모 도전하시면 절대 안 돼요. 몸무게 느는 게 가장 우선순위인데 몸무게 느는 거 상관없이 나는 완모만 목적이다. 아기가 밥을 많이 먹으려고 해도 나는 300 나오면 300 나오는 것만큼만 먹일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자, 그러면 좋은 선택이 아닐 수가 있겠죠. 생후 1년 때까지는 가장 성장 속도가 빠른 시기이기 때문에 엄마들이 이렇게 뭔가가 집착하고 매여 있을수록 그 시간에 체중 증가 정체로 가버리는 거라. 그러니까 모유 수유도 하고 체중 증가도 잘 시키고 이렇게 하는 방법을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뭐가 더 중요해요? 아기 잘 크는 거. 정말 아기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기승전결 건강한 몸을 만들어주는 거가 특히 생후 1년 동안은 기초공사를 하는 시간인데 그 기초공사하는 시간에 뭔가에 매여 있지 말라는 거예요. 큰 틀에서는 아기 성장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나한테 포만감 있는 수유를 먼저 해야 되겠다 이런 결론이 조금 나오시죠? 그 아기가 그러면 계속 막 보채고 많이 울었던 게 배고파서 그런 거예요? 보통 그랬을까요? 달하고는 할 수는 없지만 달하고 입증할 수 있는 거는 흠뻑 먹여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우리 제나를 잘 관찰해 보니까 어때요? 우리 제나는 잘 먹는 애기다. 굉장히 먹으려고 욕심을 많이 냈던 애기다. 그러면 제나가 원하는 거에 맞춰주면 되죠. 그러면은 쟤도 거부는 하겠죠? 배가 불러서 잘 못 먹겠으면? 그렇죠. 몸무게 5kg인데 5kg 안에 위의 크기가 뭐 160 들어간다고 160 다 먹겠어요? 위가 이렇게 작은데 지금 위가 조금씩 커져가는 시기라 결국은 몸무게 5kg 된 시점에는 한 100에서 120 들어가는 위의 크기를 인제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00만 먹이면 또 안 되고 120 정도까지 먹이는 도전을 하긴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일단 먹는다고 하면 그냥 주면 되는 거예요? 120 주고 모유도 더 주고? 저는 모유를 주고 분유 수유 보충을 하려고 하는데 100을 타면 100을 다 먹잖아요. 그러면은 얘를 3, 40 먹고 100 타면 30에서 140인데 그것도 뭐 일단 괜찮을까요? 안 괜찮을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너무 많이 먹어서? 너무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개우거나 그렇죠. 개우지 않으면? 괜찮다? 개우지 않으면 얘가 욕심내서 먹고 있는데 소화를 잘 시켜서 다 우리 제나 거를 만들고 있네 라고 생각하면 되죠. 어쨌거나 100 먹이다가 110, 120, 130까지 도전이 되어야 그 다음 140으로 갈 수 있고 그 다음 150으로 갈 수 있으니까 계속 수유량, 일회양 더 먹이는 거 도전은 계속 되어야 되겠죠. 너무 겁나하지도 말아야 되고 너무 안전빵으로 가려고 하지도 말아야 되겠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결론은 유나님이 지금 우리 애기한테 이렇게 더 먹여도 되나? 걱정스럽죠. 그래서 너무 많이 먹이는 게 아닌가? 결론은 뭘 보면서 조절을 해야 된다. 먹으면 개우는 거? 또 가장 체중? 그렇지. 체중 증가를 보면서 이제 100일까지는 성장 속도가 거의 비슷해요. 몸무게 는 거 보면서
내가 더 줘야 될지 덜 줘야 될지에 대한 가감을 이제 요나님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많이 먹으려고 하는 시기가 불과 2달밖에 안 돼요. 그래 2달 넘어가면 엄마들이 평균적으로 얘기하는 거가 80일 전후가 되어 가면 대부분 다 분태기가 와요. 분유를 덜 먹는 시기가 와요. 그리고 2달 넘어가면 무조건 아기들이 평균 한 5시간, 6시간 동안 통잠을 자면서 밤에 통잠 잔 것 때문에 수유가 한번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유 횟수가 8번이었다가 7번으로, 7번이었다가 6번으로 줄어드는 시기가 거의 대부분 2달 이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루 총량이 더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아기가 원할 때까지 먹여라. 그래서 체중 증가되는 걸 봐가면서 먹여라. 그럼 45g까지도 괜찮다셨잖아요. 네. 그게 언제까지예요? 2달까지? 100일까지. 100일까지? 네. 그런데 평균적으로 45g 이상씩 늘은 애기들은 100명 아기 중에 10손가락 안에 들어갈 만큼 이제 10%도 안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드물어요. 그러니까 어떤 날은 20g 늘고 어떤 날은 45g 늘고 근데 매일 평균적으로 45g 이상 이런 애기들은 드물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도 분유보충한 양을 보시면 어떤 날은 470, 어떤 날은 230, 평균 400에서 500 이렇게 보충량이 늘 다르잖아요. 그래서 몸무게 느는 것도 늘 달라요. 그러니까 늘 똑같이 느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몸무게 느는 범주가 30에서 40g 범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2번째는 우리 아기의 수면에 대해서 이렇게 44일 되면 아직까지는 수면이 잘 잡힐 때일까요? 안 잡힐 때일까요? 안 잡힐 때. 네, 이제부터 살짝 수면이 달라진 부분이 보인다면 밤에 한 4시간이나 5시간 통잠 자더라. 지금부터 하루 이틀씩 생겨가기 시작해요. 지금부터 생후 44일 요 시기부터 보통 한 6주 정도 된 4시간에서 5시간 밤잠 잡는 것부터 되어 가고 그런데 이제 한 번 먹는 양이 막수로 먹는 양이 많아져 가면은 좀 그게 좀 더 빨리 잡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 아기가 잠 재울 때에 막수양으로 어떤 때 80 먹었다가 어떤 때 100 먹었다가 이러는데 100 먹는 아기가 6시간 자버려도 보통 한 2시간 좀 넘으면 소화가 다 될 텐데 공복 상태에서 4시간 이상 이어지는 게 생후 44일 된 아기한테는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기들이 잠잘 때 먹는 막수양이 아기한테는 에너지를 공급하게 되는 건데 80 먹이고도 6시간 재워버리면 아기들은 저혈당이 오는 거예요. 밤 사이에. 그러니까 이제 아직까지 아기가 막수양이 어때요? 뭐 어떤 때 80 먹고 어떤 때 100 먹고 그러면 최소 막수양이 120 먹는 시기가 와야지 되는 거죠. 그게 언제냐? 몸무게로 치려면은 5kg. 태어난 시간으로 치면은 2달 이후 그리고 또 하루 총량으로 쳤을 때는 하루에 750에서 한 800, 850까지는 가야지 이제 밤에 통잠 재울 수 있는 시기가 슬슬 시작이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수유 일지를 다 쓰면서 패턴을 분석하고 수면 패턴 잡고 수유 패턴 잡고 이렇게 일관된 어느 시간에 자는 거야 어느 시간에 깨 있는 거야 이런 걸 만들고 싶다. 그런데 다 그것도 또한 아기가 시기가 되어서 아기의 성장과 맞물려서 같이 가야 되는 거다. 그래서 엄마들이 수유 일지를 적고 아기의 성장과 아기가 할 수 있는 몸의 능력과 이런 것들을 다 놔두고 단지 이런 기록으로만 해나가려고 그러면은 육아가 훨씬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수면은 이제부터 통잠 자는 것부터 한 4시간도 자고 5시간 자고 그리고 또 특히 밤에는 3시간 또 수유 얼른 해주고 또 3시간 이러면서 밤에는 더 잘 자더라. 이렇게만 되어도 잘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낮잠은 잘 먹여야 포만감 있는 수유가 되어야 낮잠도 좋아지게 되어 있는데 특히 이제 아기들이 지금 먹놀잠 패턴 생후 44일 된 애기한테 먹놀잠 패턴 만드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고 주로 아기들의 수유 욕구가 강한 시기이기 때문에 먹다가 잠드는 경우가 많아서 먹고 잠들면 잘 자서 1시간 반, 2시간 정도 자면 먹잠 놀 패턴이 맞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먹놀잠 패턴 만드는 게 아니라 빨라야 한 2달 되어야 먹놀잠 패턴이 만들어져 가는 시기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아기들의 수유양을 잘 잡는 게 가장 우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자, 우리 제나가 이제 6주가 되면은요, 눈이 보이는 거가 이렇게 가까운 거리 한 50cm에서 선명하게 보여가요. 그러면은 이렇게 제나 보고 자꾸 웃어주고 얘기시켜주고 이름 불러주고 이러면 눈 마주침이 지금부터 시작되어 가는 시기 아니다. 그래서 모빌도 지금 골잘 봐요. 근데 항상 배가 차야지 봐요. 오로지 잘 먹겠다는 의지밖에 없기 때문에 배가 안 채운 애기들은 뭘 해도 다 짜증이에요. 그러니까 배가 불러야 잘 놀아요. 그래서 항상 어떤 패턴을 만들기보다 아기의 신체 리듬을 빨리 파악하는 거가 항상 먼저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궁금한 게 정말 많았는데 네. 충분히 먹이고 재우고 하면 그 안에서 그 모든 질문이 다 끝나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아주 간결해집니다. 네, 맞아요. 내가 스스로 정리가 되면 앞으로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방향성을 잡을 수가 있겠죠. 네, 네. 그렇게 가시면 이제 육아가 조금 더 쉬워지겠죠. 지금까지는 어때요? 너무나 막연하고 네, 진짜. 내가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내가 알 수가 없고 내가 알아야 되는데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정리가 되셨죠? 네. 네. 자, 또 더 이제 마무리 할까요? 네, 네. 네. 네, 마무리. 네. 전국에 계신 우리 맘투미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 아기들이 태어나서 굉장히 빠른 성장 속도를 가진 시기인데요. 어느 누구, 어떤 아기도 우리 아기한테 맞춤 육아 정보가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맘투미 유튜브 많이 시청해 주시고, 또 우리 맘투미 육아 코칭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맘투미의 김명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